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부터 갈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10시 2분 20초거든요. 바로 결과부터 발표를 했네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삼청동 공관에서 헌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대한 분석을 임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이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직수행이 어떻게 바뀌나요? 네, 우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서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면 한 총리는 즉각 파면이 되고요. 그럼 최상무 부총리가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만 탄핵소추안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 또는 요건은 되지만 이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되고요. 네. 네, 복귀를 하게 되면 10시 40분쯤 정부 서울청사에서 도어 스태핑을 하고 또 이제 11시쯤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을 하는 등 이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방금 자막으로 띄워드렸고 또 구민지 기자도 짚어줬습니다만 헌법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그 소추 사유가 5가지잖아요.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탄핵 소추안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예.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예. 네, 작년 이제 먼저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제 작년 12월 27일에 탄핵 소추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정족수라는 것이 국무총리 같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면 151명 이상이고, 과반. 네, 대통령이면 200명 이상입니다. 3분의 2죠. 네, 지금 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참 방금 전에 떴던 속보 자막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부터 갈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10시 2분 20초거든요. 바로 결과부터 발표를 했네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 그 주문을 읽는 순간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예전 탄핵 그 심판 결과를 발표할 때 길게 결정문을 낭독하고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결과부터 주문부터 낭독하는 경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이제 이후부터 읽고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으리라 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전인 약 10시에 시작이 된 탄핵 심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분 만에 주문을 낭독했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이제 4명 이상이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기각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정족수가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151명 이상으로 인정했다.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네,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만약에 200명 이상이 맞다였으면 각하였을 텐데 그 150명 이상으로 의결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여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일시적으로 잠시 그 권한을 대행할 뿐인데 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의 따른 의결 정족수인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는 식으로 아주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한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제 국무총리 이제 한덕수에 대한 그 탄핵인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밝혔는데요. 우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직과 비교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제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고 네, 말을 한 잠시만요. 바 있습니다. 헌재에서 네.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는데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입니다. 기각 5표, 각하 2표. 이 표수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원래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려면 예. 헌법에 의해서 헌법 113조에 의해서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한 분이 찬성했네요. 예. 인용 1이니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기각으로 갈 것인지 각하로 갈 것인지는 전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각이 지금 5명이니까요. 과반수가 훨씬 넘는 거라서 예. 지금 기각으로 의견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방금 전에 짚어드렸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을 통해서 의결하는 게 적법하다라는 발표를 헌재에서 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